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4회, 지난 124회 전산회계 1급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속으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에 가시게 되면 기출문제에 이렇게 124회 전산회계 1급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 압축 파일을 하나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 풀으시면 됩니다. 압축 풀으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들이 다 보여질 거고요. 여기에 기출문제 설치 안내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시험 기출문제 실행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회계 1급이니까 이렇게 수험번호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하고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치 파일 안에 들어가셔서 3교시 텍스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수험번호 아까 211111112 김혜성 설치 A형이고요. 그 다음에 7993에서 로그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태성이고요. 지금 회계기간은 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을 하라고 주어졌네요. 거래처 등록. 그래서 코드 번호는 1010으로 해주시고 주식회사 하나전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형을 매출로 유형을 매출로 처리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업태, 종목, 주소, 우편 번호는 생략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프로그램에서 거래처 등록 여기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저는 컨트롤 엔터 누르게 되면 이렇게 퀵서치 창이 나와요. 퀵서치 창이 나오고 거래처 등록할 거니까 거래처, 저는 이렇게 자음만 쳐도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로 메뉴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프로그램을 아래쪽으로 내려놓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까봐 설명을 드렸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이렇게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창이 열리게 되고요. 창을 조금 줄일게요. 위로 올려놓고 제일 밑에 거래처 코드 번호는 1010 해주시고 주식회사 하나전자. 네, 이거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선생님 괄호 열고 주 괄호 닫고로 치면 안 되나요? 질문이 막 올라왔었어요. 근데 모두 정답으로는 처리가 됐습니다. 대신에 저는 항상 시험이니까 주어져 있는 글자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은 매출거래처라고 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621-8100-728 해주시면 되겠고, 김하나 업태 제조업, 그리고 종목은 전자제품. 자,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오른쪽에다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이고 200. 원래 서동은 여기 밑에다가 가로 열고 서동 이렇게 치는 건데 그냥 같은 라인에다 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여기에서 서동 이렇게 치셔도 상관없으세요. 아시겠죠? 지우셔도 이렇게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또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계정 과목 하게 되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852번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852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852로 이동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줄여놓은 상태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서
852 치시게 되면 이렇게 852로 바로 가요. 바로 가니까 여기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위에 이쪽 위에다가 인적 용역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성격은 경비 현금 적요 1번에다가 현금 적요 1번 해서 강사료 현금 지급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체 적요를 치셔야지 되니까 이게 대체 적요 1번 해서 강사료 미지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검토하는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이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미수금 클릭하고 하나의 미수금은 150만 원이네요. 그쵸? 네, 15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요것도 화면을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차 차익이 있는 걸 꼭 확인하셔야지 돼요. 대박, 그 다음에 신한카드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외상 매입금 클릭해 보시면 이온이라는 회사가 400이 있네요. 그쵸? 그럼 여기 클릭하셔서 F2 이온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블록상사, 그 다음에 조화유통, 그리고 희망상사. 네, 여기까지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 선수금 클릭하신 다음에 아름의 선수금은 200만 원이네요. 그쵸? 200만 원. 그 다음에 제주조화 280만 원. 이렇게 모두 수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는 아름에 있는 금액을 바꿨고, 그 다음에 이온이라고 하는 회사를 추가로 입력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하나의 금액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을 해 주셨고요.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컨트롤 엔터 일반 전표 입력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창을 조금 줄일게요. 사무 공간 확장에 따라 공간 플랜과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총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중 계약금 선지급한 4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거 선지급한 금액.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놨을까요? 선급금이라고 해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에서 중요한 건 주식회사 공간 플랜이라고 하는 거래처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금액은 이제 나머지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전표의 날짜는 7월 10일이고요. 7월 10일, 07월 10일. 그러면 이제 우리 차변에 임차 보증금 공간 플랜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선급금 여기도 마찬가지 공간 플랜 4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날짜는 7월 10일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날짜가 월이 바뀌었네요. 그쵸? 네, 그래서 8월 30일 수출했던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2만 달러. 외상 매출금 2만 달러.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일단 여기다가 복사를 해놓을게요. 2만 달러이고요. 회수하고 즉시 전액 원화로 환가하여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은 과거의 환율. 그런데 언제의 환율이냐? 계약 일자도 있고 선적 일자도 있으니까 우리 수출은 무조건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하겠고, 그러면 8월 20일 날 환율은 1,100원이네요. 맞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의 금액은 2만 달러 1,100원씩. 그러면 2,200만 원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은. 자, 그리고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은 똑같이 달러는 2만 달러인데 이제 오늘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8월 30일 오늘의 환율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150원을 적용해 주시면 2300만 원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예금의 금액은 2300만 원만큼이 되겠고 외상 매출금의 금액은 2200만 원.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수출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출은 무조건 선적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 일반 전표에 자, 월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월이 바뀌었으니까 ESC 한번 눌러주시고 방향키 왼쪽 08월 30일. 네. 그럼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누구 거예요? ST그룹 해주시고 외상 매출금의 금액은 22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차변의 보통 예금으로 받은 금액은 2300만 원이죠. 그러면 대차 차익이 양수로 나왔네요. 그렇죠? 네. 외화에 대해서 외화 대차 차액은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대변의 외환차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음수로 나오면 음수는 차변의 외환차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외환차익이라고 써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양수죠? 그러면 대변의 외환차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외화 문제는 조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회계 1급에서 조금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또 월이 바뀌었습니다. 월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제조부 생산 과정이라고 했고요. 일용직을 고용하여 급여 30만 원 중 고용보험료 2,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 예금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자, 일용직의 급여는 우리가 개정 과목이 뭐죠? 잡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잡급. 고용보험료 2,700원을 제외한 그랬는데 고용보험료 2,700원을 제외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원천징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원천징수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25일이니까 다시 ESC 한번 방향키 왼쪽 09월 25일 날. 그럼 차변에는 잡급, 그런데 몇 번대? 제조부니까 500번대. 잡급 30만 원. 그런데 그 중에서 대변에 원천징수한 예수금, 고용보험료, 예수금이 2,700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여기 잡급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쵸? 그래서 잘 모르셔도 잡급이라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10월 7일입니다. 날짜가 또 월이 또 바뀌었습니다. 주식회사 아리의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한우의 거래처가 2개가 나왔어요. 약소거음을 배서양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배서양도하면 무조건 배서 할인 받을 때 받을 어음 대변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고 대신에 받을 어음이 나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날짜가 또 10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ESC 방향키 왼쪽 10월 07일 날 우린 차변의 외상 매입금 R이 7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받을 어음 이건 한울 거래처 한울 이렇게 거래처를 서로 다르게 꼭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은 11월로 또 월이 바뀌었네요. 그쵸? 11월. 꼬마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자, 거래처 꼬마저축은행.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이라고 했고요. 1,5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그 다음에
500만 원은 채무를 면제받았대요. 면제받으면 우리 계정 과목 뭐죠?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빚을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날짜가 또 11월로 바뀌었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11월 14일 날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 꼬마저축은행 2천만 원이고요. 대변의 보통예금은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채무 면제 이익 500만 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12월 23일이고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선일전자의 보통주를 1,100주를 주당 1,100원씩 그러면 1,100주니까 예 곱하기 11,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210만 원인가요? 1,210만 원 만큼을 오늘 취득을 한 겁니다. 취득을 했고 취득 과정에서 관련 매입 비용 3만 원이 발생했다. 우리가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하고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 해야 하고 반드시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여기 나와 있죠. 수수료 비용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당좌예금에서 이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의 날짜 12월 23일입니다. ESC 방향키 왼쪽 12월 23일 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1,21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 900번대 984번 수수료 비용이 3만 원 이 모두를 대변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입 매출 전표. 자, 일단 회계는 날짜 틀리면 무조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0일 이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날짜. 에이스전자의 매입 매출 전표는 거래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과세, 매출이죠. 그렇죠? 1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에이스전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금액은 여기에 공급가액과 세액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 매입 매출 전표 창을 조금 줄일게요. 자, 날짜는 07월 20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그래서 제품을 팔았고요. 공급가액은 우리 여기 400만 원에 40만 원 거래처는 에이스전자 이런 거 잘 우리가 두 글자만 치니까 두 글자만 치니까 AI전자도 있고 에이스전자도 있고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고 에이스전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분계는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기 때문에 조건 분계는 3번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가서 현금으로 15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29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일이고요. 8월 2일 UI텍이라고 되어 있고 공장의 시설보호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완료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과세 매입이 되겠죠. 대금 총액 33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공급가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300만 원. 당일에 현금으로 30만 원 지급하였고요. 나머지는 10회에 걸쳐 매달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결국 이 얘기는 미지급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미지급금.
사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정 과목은 설비장치라는 과목을 사용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래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의 과세 매입입니다. 날짜는 8월 2일이니까 ESC 왼쪽 08월 02일 날 51번 과세 매입.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CCTV 네, 해주시고, 자, 공급가액은 300만 원을 쓰셔야 부가세 3만 원이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부가세 포함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UI, 그 다음에 전자이고요. 분계는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혼합, 그리고 설비장치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으로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이고요. 글자는 자, 판매 거래처 홍보물 서류를 전달하기 위하여 운반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자, 문제가 조금 난해했습니다. 홍보물 서류라고 봤을 땐 광고 선전비가 맞는 것 같은데 전달하기 위하여 운반비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서류 전달이 요게 목적인 것 같아요. 요게 지금의 목적은 광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홍보물 서류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운반비를 그냥 그대로 운반비라고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광고 선전비를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는 하는데 지금은 운반비, 서류 전달을 위한 운반비이기 때문에 홍보물 서류 전달을 위한 운반비. 네,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운반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 현금 과세 매입이 됩니다. 거래처는 여기에 백마운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해되시죠? 총 거래 금액은 현과 건별, 카과는 우리 공급 대가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는 9월 20일 ESC 방향키 왼쪽 09월 20일 그래서 현금 과세 매입 61번입니다. 운반비 공급가액은 33,000원 써주시면 나누어질 거고요. 거래처는 백마운수 분계는 현금이죠 그냥. 그리고 운반비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800번대 운반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판매 거래처 홍보물로 쓸 거니까 우리 800번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제조 부문에서 그랬고요. 기계장치 수선비 66만 원을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드 과세 매입일까요? 네. 자, 거래처는 여기에 최신테크라고 되어 있고요. 카드는 우리 카드입니다. 우리 카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66만 원이고 매입 매출 전표에 ESC 눌러주시고 10월 1일 날 카드 과세 매입 57번입니다. 수선비 66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아까 어디였죠? 최신테크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우리카드 바로 보이네요. 분계는 그냥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로 처리해 주시고 대신에 원재료가 아니라 수선비 몇 번대요? 500번대 수선비를 사용해 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500번대 수선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를 그냥 카드로 했을 때 카드로 끊어 주셔야 여기에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우리 카드로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 하지 마시고 엔터키로 이동하셔야 여기 신용카드사 안 빼먹고 입력하시니까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8일 날이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월성상사 구매 확인서에 의한 제품을 판매했어요. 자, 여기서도 끝났지만 뒤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판매 대금의 40%는 어음으로 수령하였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영세 매출입니다. 자, 그러면 ESC 또 11월 18일 날 우리 영세 매출 12번이고요. 제품 공급가액은 1,500만 원. 거래처는 월성. 전자인가요? 네.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우리 무조건 몇 번이죠? 3번. 네. 그래서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그래서 우리는 수출일 때 1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국 신용장 영세일 때는 3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번호는 생략하라 그랬고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요. 차변에 가서 받으러 오면 40%니까 4, 4, 5, 4, 5, 20 그럼 얼마예요? 600만 원인가요? 그렇죠? 네, 600만 원만큼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요.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 주식회사 중고세상 승용차 배기량이 승용차인데 배기량이 1457cc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왔네요. 맞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불공. 맞나요? 네, 그래서 승용차 1000cc를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취득했어요. 그쵸? 차량을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월 24일로 갈게요. 12월 24일 날 우리는 54번 불공입니다. 승용차 공급가액은 1,700만 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중고세상 전자이고요. 그리고 불공사유는 FE 눌러보시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의 원재료 아니고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당좌 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우리 오류가 발견되었다.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정하시오. 이해되시죠? 자, 8월 31일 날짜고요. 자, 영업부서 직원이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 법인명 하나카드로 결제한 55만원. 직원 회식비로 판단하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였대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거래처와의 업무 추진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세무 1급에서도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질문도 엄청 많아요. 선생님 이거 왜요? 그런데 자, 불공이다라고 하는 거에 제가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그리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불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불공은 전제 조건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세금 계산서가 없는 불공은 어디로 가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돼요. 부가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그래서 일반 전표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면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 입력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 그리고 일반 전표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걸 먼저 삭제하지 마시고 메인 매출 전표는 우리가 8월 31일 날로 8월 31일 날로 가보면 이렇게 직원 회식비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카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도 하나카드. 그렇죠? 거래처니까. 자,
얘를 먼저 지워버리면 나중에 확인이 조금 불가능하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방식은 일반 전표에다가 먼저 입력을 해라. 그래서 일반 전표에 우리가 날짜는 08월 31일 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55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미지급금 하나카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전표로 입력 다 끝나고 나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해당 전표를 F5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30일이고요. 9월 30일 보통예금 이자 150만 원을 은행에서 수령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 네, 은행에서 입금된 담당자는 전액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대요. 수령 금액은 이자 소득세 30만 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원래 이자 수익은 총 180만 원이었던 거예요. 180만 원이었고 여기서 우리는 원천징수를 당했어요. 원천징수를 30만 원을. 이해가 되셨나요? 이 원천징수 30만 원 당하고 나니까 실수령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150만 원이 된 거예요. 실수령액. 그러니까 이자는 원래 180만 원이었다로 바꿔주셔야지 되고 원천징수 세액 30만 원은 뭐야? 원천징수 당하면 우린 얘를 뭐라고 하죠? 또 선납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실수령액은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수령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9월 30일, 09월 30일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자 수익이 보통예금에 들어왔는데 이자 수익은 얼마였다고요? 180만 원이었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0만 원 생겼죠? 그렇죠? 마이너스 30만 원은 우리가 차변에 마이너스 무조건 차변 선납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자 수익의 금액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정리사항입니다. 결산정리사항. 자, 영업부 사무실 임차기간은 25년 10월 1일서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고요. 임차료 개시일에 임차료 48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즉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임차료 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1년분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일단 나누기 12를 해볼까요? 나누기 12를 해보면 1개월분이 40만 원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임차료에 단기분과 차기분을 계산을 해볼게요. 단기분과 차기분. 단기분은 한 달에 40만 원이니까 10월, 11월, 12월, 10, 11, 12, 3개월. 그러니까 단기분은 120만 원이 되겠고 차기분은 그럼 9달치가 있어야지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360만 원만큼. 그러면 단기분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단기분은 임차료여야 되는 거고 차기분에 대해서 우리는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장부에는 임차료가 480만 원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이 임차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360만 원만큼 빼주셔야지 되고 선급비용 360만 원을 다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미자사 이렇게 해서 처음에 지금은 즉시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되면 미사용액을 회계 처리한다. 미사용액을.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가 되면 사용액을 회계 처리한다. 미사용액이다라는 의미는 차기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직 안 쓴 거. 사용액은 올해 쓴 거니까 단기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해 것과 내년도 것을 구분을 하시면 문제를 조금 쉽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성급비용 우리가 차변에. 자, 그럼 일반 전표 우리 몇 월 며칠로 가요? 12월 31일 날. 그럼 우리는 차변에 선급비용 3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임차료 영업부 사무실이라 그랬으니까 800번대가 되겠죠, 그쵸? 네, 임차료 360만 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당해년도 10월 1일에 업무 중에 취득한 영업권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산하시오.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정액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영업권이 1억 2천만 원이 있으니까 1억 2천만 원을 나누기 5를 해볼까요? 그러면 2,400만 원인가요? 맞죠? 2,400만 원. 이게 1년분이에요. 1년분 2,400만 원. 이해가 되셨죠? 네. 1년분 2,400만 원인데 그런데 우리는 10월 1일에 취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사용을 했으니까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각은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썼어요. 그러면 곱하기 3 나누기 12. 네. 그래서 12로 나눠주시면 200만 원이니까 2, 3은 6, 600만 원만큼이 나오겠네요. 그쵸?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영업권 전체를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일단 1년분 먼저 계산을 하시고 1년분 계산을 했는데 문제는 10월 1일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분만 계산을 추가로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업권은 우리 결산에다가 넣어주실 거니까 그 다음 기말재고자산 나왔으니까 이것도 모두 다 결산에다가 다 넣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영업권 600만 원 어디로 간다고요? 컨트롤 엔터 결산자료 입력. 창 열리면 그냥 무조건 엔터 2번 치시는 거예요. 엔터 엔터. 그래서 1월서부터 12월이 되어야 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영업권이 나올 거예요. 영업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에 우리 아까 금액 얼마예요? 600만 원을. 그래서 600만 원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 기말재고자산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에 936만 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밑으로 또 내려가셔서 기말제공품 675만 원. 그 다음에 기말제품 112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산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제 전표 추가 반드시. 전표 추가 안 누르면 다 틀리시는 거예요. 전표 추가 예. 또 질문을 또 하세요. 자, 선생님 이거 무형자산 상각비 꼭 결산에다 넣어야 할까요? 결산에다 넣으면 자동으로 여기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이라고 분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분계를 하셔도 되고 분계를 직접 일반 전표에다 직접 하셔도 되고 결산 자료에다가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결산 자료에다 넣으면 분계가 자동으로 되니까 그냥 믿고 맡기시죠?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결산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조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매입처 희망상사에 이렇게 거래처 이름이 나와주면 완전 땡큐입니다. 거래처 이름이 나와주면 그냥 무조건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이에요. 거래처 원장. 회사 이름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6월 말 기준이라고 했고요. 6월 말 외상 매입금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거래처 원장. 자, 06월이니까 06월 엔터 06월 엔터. 뭐 그냥 6월 30일서부터 6월 30일 상관없으세요.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그냥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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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면 돼요. 그리고 희망상사. 안 그러면 여기서 희망상사 2번 또 치셔야지 되는데 그냥 전체를 하시고 희망상사를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자, 잔액은 여기 4,15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4,1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1분기 1월에서 3월 동안 발생한 영업외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문제는 아무 데나 가셔도 돼요. 1월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컨트롤 엔터 치셔서 손익계산서 가볼까요? 손익계산서 1월서부터 3월, 그러니까 03월로 가셔도 여기까지의 영업외 비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시면 영업외 비용은 이렇게 58만 2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8만 2천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4월서부터 6월이다. 그럼 절대 손익계산서를 가시면 안 돼요. 절대 손익계산서. 그럼 지금 선생님 영업외 비용 어디 갈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개표 가실게요. 일개표, 월개표. 그래서 01월에서 03월까지를 치시게 되면 화면을 아래로 쭉 내려볼게요. 내려보시면 영업외 비용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영업외 비용. 이게 정답이에요. 금액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1월서부터 물어봤기 때문에. 58만 2천원 똑같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4월에서 6월이다. 그러면 04월에서 06월 30일까지를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4월에서 6월은 여기 영업외 비용이 28만 2천원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여기에 6월밖에 못 써요. 6월밖에 못 쓰기 때문에 영업외 비용이 1월서부터 6월 것까지가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무조건 이 앞에 1월 1일부터 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합계잔액시산표도 마찬가지. 일개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거고. 그래서 기간이 나오면 일개표나 월개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매수 차이. 와우. 매수 차이. 그런데 자, 우리 세금계산서 매수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예정분, 그 다음에 확정분.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를 찾을 거예요. 자, 컨트롤 엔터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첫 번째는 예정신고기한 걸 찾을게요. 01월에서 03월. 네, 그래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매수라 했으니까 매출에 화면 여기 아래 보시면 매수 33. 네, 그래서 예정분은 33매 이렇게 확인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를 확정인가요? 네, 4월에서 6월 04월에서 06월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36매. 자, 그러면 양해값수를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차이를 물어본 거니까 양해값수로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36 마이너스 33 빼주시면 이퀄 3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론 문제 답안 작성으로 가셔서 모든 창을 또 닫아야 돼요. 네, 창을 다 닫고 창을 다 닫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이론 시험 문제 푸는 거 있죠? 네, 1, 2, 3, 4. 네, 이거 다 체크해 주셔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정답은 우리 아까 얼마였어요? 4,150만 원이었나요? 그 다음에 58만 2천원. 그리고 세매. 여기까지 입력을 여러분들이 먼저 다 해주시고 닫고 확인. 그리고 마지막 답안 저장까지 해서 마무리. 그래서 답안 저장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USB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꼭 반드시 이렇게 답안 작성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글자마다 이렇게 막 색깔을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저처럼 체크하실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조금 중요했던 거 하나가 월이 계속 바뀌었었어요. 맞죠? 이렇게 9월, 8월, 12월, 11월 이렇게 월이 계속 바뀌니까 이 월이 바뀌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